수익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 수익을 설계해줄 코인 설계사 팀의 이지우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리플의 현재 상황과 소송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 가능하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긴축 중단과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코인 시장이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고래들의 엑싯을 위한 움직임이냐 아니면 찐 반등이냐를 기준으로 하여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논쟁의 종점은 결국 SEC 소송 결과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소송 결과 값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리플과 SEC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과거부터 복기를 해봐야 하고 시장의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과거로 돌아가면 리플의 소송은 2020년 12월 22일인 SEC 측에서 리플 임원 2명이 미등록된 디지털 자산 증권 제공을 통해 13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닌 화폐이기 때문에 SEC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반박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2023년 4월인 지금에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SEC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리플이 증권형이냐 아니냐에 대한 소송인 거고 리플 또한 리플이 비증권형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소송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증권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비증권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한 판단이라는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SEC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먼저 SEC는 미국 증권거래법 제4조를 기초로 이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 주요 기능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처럼 증시에 대한 감시감독, 불법거래나 주가조작 등을 적발하는 그런 업무와 증권업자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자, SEC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SEC는 미국 증권거래법 제4조를 기초로 세워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시작했고 현재 주요 기능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처럼 증시에 대한 감시감독, 불법거래나 주가조작 등을 적발하는 업무와 증권업자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SEC가 암호화폐인 리플의 소송을 건 거죠. 결국 SEC는 리플을 증권형으로 분류해서 자기들 관할하에 놓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는데 암호화폐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를 좀 설명해 보면은 중앙화는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주체가 통제나 지시 및 결정을 내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탈중앙화는 어떤 주체가 통제를 하지 않아요. 각 소그룹별로 통제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중앙화처럼 딱 한 그룹이 전체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이 소리인데 이 SEC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 시 리플은 결국 SEC의 통제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결국 탈중앙화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암호화폐 본연의 가치가 사라지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 정치적 탈중앙화를 못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는 초석으로 사용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못 버티고 사라지거나 중앙화된 통제 내에서 그저 새롭게 열린 STO 시장의 활용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증권형으로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의 코인 거래소들이에요. 현재 코인 거래소들은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플이 증권화될 경우 대부분의 알트코인 또한 증권화가 될 건데 현재 코인 거래소에서 증권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모든 증권형 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한 상장 폐지라는 게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주식처럼 기업이 망하거나 공시 문제, 회계 문제에 따라 거래를 못하고 전체 거래소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각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즉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로 가는 거지 기업 증권처럼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은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 업비트에서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 폐지된다고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수단 자체가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 리플이 패소하면서 전체 알트코인들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은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별도로 개설될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는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은 적어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코인 투자자로서 리플이 증권형으로 분류가 되면 복잡한 일들이 생길 거고 완벽한 악재라서 시장의 흔들림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이 승소하길 기대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송 결과를 예측해보자면 사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을 연관해서 봐야 하고 금융산업의 변화까지 좀 봐야 해석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누차 언급드리는 내용이지만 이번 소송의 결과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현재 기준 경우에서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경우에는 리플의 승, SEC의 패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리플의 패소, SEC의 승.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경우에서는 조금 다른데 SEC가 승소를 하긴 하지만 리플이 벌금을 무는 쪽으로 갈 여지가 존재해요. 쉽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이 SEC에게 힘을 실어주긴 하나 증권형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거고 법을 어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을 내면서 현재 2년 넘게 끌고 온 소송이 일단락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의 경우의 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두 번째의 경우의 수도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유는 첫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현재 금융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코인 시장의 하락으로 지난해 11월 FTX 거래소가 파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했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파산, 마지막으로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방크 부실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XRP가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세계 경제 시스템은 마비가 올 거예요. 코인 관련 은행들부터 줄도산을 시작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에서 SEC의 손을 온전하게 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증거로 현재 바이낸스가 미국 은행, 암호화폐 투자금을 예치시키기 위한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자체가 현재 미국 금융시장 시스템 내에 암호화폐 관련 자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면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바이낸스 예치 자금을 예측 못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 현재 미국은 내년에 뭘 해요? 내년 11월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 아직 시간은 있긴 하나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사우디하고의 관계에서 외교 문제가 지속 발생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반기를 뜨는 국가들이 모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능력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EC가 무작정 승소를 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이기 시작할 거고 엄청난 정치 공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큰 타격은 아닐지라도 타격이 무조건적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입지 자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최소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시간을 끌려고 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금융 시스템의 개혁인데 최근 증권사 동향을 보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STO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 또한 STO 증권형 토큰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모든 물건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코인 시장을 넘어서 엄청난 금융 혁신을 가져오게 될 건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왜냐? 자, STO는 정확하게 증권형 토큰으로 중앙화된 정부와 은행, 증권사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시장이 키워져 나갈 거라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극히 소수만 남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리플 또한 증권형으로 들어와야 승산이 생길 거예요. 사실 현재 증권형 토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 수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발행자와 유통자가 동일할 경우 발행자의 모럴 해저드 발생 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속출할 수 있으므로 발행과 유통을 나눠서 구분하게 될 건데 그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관계를 어떻게 이을 거냐? 이게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XRP의 경우 사실거래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가장 강한 코인이잖아요. 즉 기업 간의 거래, 국가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 수수료를 최대치로 할인하면서 사용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게 리플랩스의 본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만 리플이 패소하게 될 경우 암호화폐는 충격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고 전체 투자 시장이 요동칠 예정이라 저 또한 그러지 않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기술력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형으로 포함되어 관리 감독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발생할 STO 시장과 함께 XRP 또한 날개를 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만약 XRP가 패소 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신뢰도 높은 시장으로 변화하게 될 예정이라서 더욱더 많은 자산이 흘러오게 될 거라 너무 걱정치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 건강하고 실용성 높은 시장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번 리플과 SEC 분석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며 부디 제 판단이 틀리길 바랍니다. 사실 가장 높은 확률의 답안지는 벌금을 내고 끝나는 거예요. 다만 STO 시장으로서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들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선도자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을 볼 것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손해보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정말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정보와 무슨 방법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배우고 따라하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제 번호인 010-2196-0525번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투자 방법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디테일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연락 꼭 남기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설계사 이지우 트레이더였습니다.